네, 안녕하세요. 스프링살롱 레인입니다. 제가 보통 스프링살롱 이렇게 그 대표님들을 모셔놓고 촬영을 할 때는 진열님이랑 같이 출연을 했었었는데요. 오늘은 또 저희 스프링살롱에 새로운 멤버가 합류하게 돼서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네. 형님, 네,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스프링살롱에 이제 합류하게 된 홍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스프링살롱 너무 나오고 싶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좋은 기회로 이제 레이님한테 제가 너무 부탁드렸어요. 너무 나오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스프링살롱 참여하게 될 것 같고 이제 구독자분들의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주신 분에 대해서 형님이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길에서 이제 지나가다가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일레클이라고 이 전기 자전거인데 오늘은 그래서 일레클 그 9to1 회사의 대표님이신 배지훈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나인투원은 어떤 회사인지, 일레클은 어떤 서비스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나인투어는 이동을 개선해서 세상 모두의 가능성을 넓히자라는 미션으로 지난 2018년에 출범한 젊은 스타트업입니다. 저희는 국내 최초로 공유 전기 자전거 일레클 서비스를 출시를 해서 현재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기존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일상 이동의 솔루션을 한번 제공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현재 일레클을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레클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일레클이 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좀 궁금해요. 저희는 현재 서울을 포함해서 총 7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모든 운영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내 관할 지자체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정식으로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민관 협력 하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전 궁금한 게 그러면은 7개 도시면은 몇 대 정도의 자전거가 지금 매일매일 이렇게 막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약 한 3,000여 대 정도의 전기 자전거를 보유를 하고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MC분은 혹시 타보셨나요? 전기 자전거 저는 일레클 타봤죠. 네. 저도 타봤습니다. 사실 창업할 당시에 생각해보면은 전기 자전거가 익숙하진 않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대표님께서는 이런 공유 전기 자전거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 서울대 입구역에서 8년을 살았거든요. 네, 8년을 살다 보니까 정말 이 지역이 많이 변했어요. 근데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동의 불편함이거든요. 네, 저는 이제 서울대 입구역에 살면서 서울대까지 통학을 했는데 거리로는 굉장히 짧거든요. 근데 편도로 무려 40분을 걸려서 항상 통학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항상 상습적으로 교통체증이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언덕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내가 뭐 차나 대중교통을 타지 않으면 이제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항상 그 긴 버스 줄을 기다려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매일같이 굉장히 시간 낭비를 하면서 또 힘들게 이렇게 통학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자전거는 힘들고 좀 스쿠터나 오토바이는 위험하니까 전기 자전거 상대적으로 훨씬 더 안전하기도 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면허 없이도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전기 자전거로 이동 불편을 해소를 하면 어떨까? 그리고 전기 자전거를 이제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저 같은 대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게 공유 서비스를 통해서 이용할 때마다 대중교통 수준의 요금으로 내가 딱 편도로 필요한 순간에만 이동할 수 있게 하면 많은 사람들의 일상 이동 불편을 좀 개선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이제 창업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사업 시작하시면서 좀 겪었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떤 거였어요? 처음에는 어려운 점이 정말 많았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소프트웨어도 중요하지만 하드웨어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이 서비스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또 하드웨어거든요. 이제 실제로 이 서비스를 운영을 해보니까 그냥 자전거 갖다가 사서 뿌리면 자전거가 쉽게 고장이 납니다. 사람들이 내게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험하게 타기도 하고 그리고 사시사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깥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고장이 취약한 거죠. 그리고 고장이 자주 나면 이제 운영 관리도 어려워질 뿐더러 이용자분들의 안전까지도 위험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게 되게 단가는 되게 비싸고 살 때 그리고 실제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보편적으로 이용하려면은
그 서비스 요금은 그렇게 높지 않고, 그래서 실제로 이 BEP를 맞추는 데 있어가지고 좀 굉장히 많은 고민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고장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와 관련해가지고 좀 어떤 식으로 이런 그 유닛 이코노믹스, 뭐 가격 구조라든지 비용 구조 이런 것들을 설계하시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이용자와의 접점에서 이 서비스의 퀄리티를 그리고 서비스의 차별화 포인트를 결정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직접 무조건 갖고 가자라는 철학하에 서비스를 계속 운영했고, 그게 또 한편으로는 이 비용 효율화를 통한 유닛 이코노믹스를 만드는 데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 스타트업이 그렇게 돈이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이시큐를 인수했다. 그러면 보통 와, 이 회사를 어떻게 인수하지? 뭐 돈이 얼마나 있길래 그 회사를 인수하는 거야? 뭐 이런 궁금함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바이시큐랑은 처음 만나자마자 뭐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 아니고요. 바이시큐는 이제 저희가 꼭 필요로 하는 이 스마트 잠금 장치라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랑은 당연히 이제 클라이언트와 이 제조사 관계로 처음 연을 맺게 된 거고요. 이제 같이 좀 이 제품의 연동 개발을 통해서 합을 맞춰 나가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서로에 대한 신뢰와 같이 하면 좀 더 멋진 그림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어느 정도의 공감대, 서로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공유를 하기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전기 자전거 외에도 이제 전동 킥보드도 있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좀 더 볼 수 있는 건 좀 전동 킥보드에 좀 더 가까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전동 킥보드도 있고 우리 일레클 같이 전기 자전거도 있고 한데, 국내 이제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은 어떻게 좀 이루어져 있고 지금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은지. 결국에는 두 축은 지금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인데, 아무래도 전동 킥보드 쪽에 초창기에는 좀 더 이제 무게 중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킥보드 쪽에서 전기 자전거 쪽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오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전기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 법적으로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이미 2018년 3월부터 이 페달 보조 방식, 페달을 구르면 모터가 작동하는 방식의 전기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자전거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획득을 했어요. 그래서 면허가 없어도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서 주행이 가능하죠. 그리고 훨씬 더 이제 사람들이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죠. 기존의 자동차나 택시나 지하철이나 버스가 담당해야 했던 그 이동 수요들까지도 일부 이제 담당하는, 정말 중단거리 일상이동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킥보드보다도 좀 더 이제 길게 우리가 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훨씬 더. 그렇죠. 쿠팡 이츠랑 좀 제휴를 했다, 이런 기사도 좀 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지자체랑도 협업을 하고 되게 다양한 기업들이랑 이제 제휴를 맺어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 곳이랑 우리가 협업을 하고 있는지. 우선 쿠팡이츠를 언급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면, 저희 이제 쿠팡이츠랑 함께 그 딜리버리 패스라는 상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딜리버리, 음식 배달을 할 때 저희 일레클 자전거를 통해서 배달을 하는 거죠. 요즘 이제 좀 트렌드가 긱 이코노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배달 같은 경우에도 전업 배달원 분들이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인들이 좀 부업 차원에서 또는 취미 차원에서도 이 배달을 통해서 부수입을 창출하시고 계시죠. 이 전기 자전거라는 수단이 배달에 굉장히 또 적합하거든요. 언덕도 쉽게 올라가고 빠르게 갈 수 있고 바구니도 있고 심지어 앞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달용으로 굉장히 적합하고, 실제로 이 배달 라이더 분들이 최근에 전기 자전거로 배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업분들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들이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일레클로 가볍게 좀 배달을 하실 수 있게끔 상품을 준비해 봤어요. 그럼 이용료는 쿠팡에서 내주는 거예요? 아니면 라이더분들이 내시는 거예요? 라이더분들이 내시는 거예요? 그럼 좀 우리는 좀 할인을 주는 건가요? 그렇죠. 라이더분들이 이제 하면은 구매를 하시면 저희가 이제 라이더분들의 또 그 패턴에 맞춰서 시간권을 출시를 했거든요. 원래는 이제 제가 갖고 있던 정기권들은 보통 뭐 일 단위, 월 단위의 정기권이었는데, 이번에 시간권, 그래서 이제 3시간권, 5시간권, 10시간권, 20시간권까지 해가지고
이제 라이더분들의 좀 그 배달 패턴에 맞춰서 상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쯤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대표님은 출퇴근하실 때 뭐 타고 다니시나요? 저는 전기 자전거 많이 쓰고요. 아, 네. 네, 그렇죠. 아, 그래서 역시. 제가 사실은 최근에 네. 이사를 했습니다. 아. 이사를 해서 전기 자전거로 한강변 그 자전거 도로를 따라 출퇴근할 수 있는 오. 그런 입지 조건에 이제 오. 좀 이사를 했어요. 전기 자전거로 어디까지 가보셨어요? 어디까지 가봤나? 그래서 제가 이제 전기 자전거로 네. 이제 그 자전거 도로를 따라 네. 마포 저희가 메인 지역이 마포니까 네. 마포에서 이제 쭉 따라서 뭐 저기 팔당댐까지도 이제 가보기도 하고. 오. 네. 아까 근데 사실 대표님이 여기서 네. 저는 출퇴근할 때 자동차 타고 다닙니다를 해야 그렇죠. 유튜브 가기 잘 키는 건데 실패했네요. 실패했네. 다시 네.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네. 사용자들의 이용 행태 변화 이런 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막 굉장히 적은 수로 테스트를 하셨을 거잖아요. 그때랑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 이제 3,000대를 운영하고 계신다 이렇게 했는데 뭐 이용 횟수도 달라졌을 것 같고 사용자들도 뭐 편해졌을 것 같은데 좀 그런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제 저희가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대수도 적고 이용 지역도 한정적이었거든요. 특히 이제 저희가 좀 타겟으로 삼았던 게 신촌 대학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신촌 대학가에서 대학 캠퍼스가 워낙 넓으니까 그 캠퍼스 내에서의 이동 또는 뭐 지하철역에서 최종 목적지까지의 라스트마일 이용 이런 것들이 좀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점차 이 운영 지역도 넓혀가고 도시도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는 서울이 아닌 또 대중교통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다른 지역으로 확장해 나감에 따라서 굉장히 또 이용 패턴이 다양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 이용자들 중에 좀 특이한 사람들 없어요? 갑자기 서울에서 아. 출발해서 경기까지 가는 사람들이라든지. 근데 네. 그런 케이스들을 저희는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저희 거는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오. 근데 이제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이제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범위를 제한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특정 지역을 이탈을 하게 되면 속도가 느려져요. 아. 아예 못 가게 하는 거죠. 몰랐네요. 저도 몰랐어요. 네.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데나 갈 수 있어요? 저희는 아무데나 갈 수 있어요. 그럼 와. 제가 제일 먼저. 네. 다만 반납구역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래요? 아, 그러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계속 가금이 되거든요. 아. 그렇게 해주시면 이제 저희는 네. 뭐 땡큐일 수도 있고요. 근데 레인님이 하체가 되게 강하세요. 그렇죠. 하체가 강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차피 전기 자전거는 하체랑 상관없잖아요. 그렇긴 네. 합니다. 네. 네. 네, 네.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921 일레클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또 이제 항상 하는 질문들이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그 진부한데. 좀 진부하고 그런 질문 홍님이 네.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진부한데 없으면 서운해. 없으면 서운한 네. 질문. 또 우리 921이 성장하고자 하는 방향 그리고 이제 대표님이 이루고자 하는 비전 좀 진부하긴 한데 그래도 이거 없으면 서운하니까. 네. 저희는 일단 이 전기 자전거라는 수단의 활성화, 더 나아가서는 퍼스널 모빌리티의 활성화를 통해서 이제 정말 자동차 중심의 교통 체계를 뛰어넘는 그래서 더 쾌적한 일상 이동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고 싶고요. 이런 서비스를 정말 뭐 지금은 7개 도시에서 하고 있지만 더 많은 도시, 뭐 국내를 넘어서 해외까지도 전 세계 모든 주요 도시에 정말 필수적인 교통 인프라로 자리 잡아서 정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인 사람들이 내가 매일같이 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서비스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글로벌한 포부를 얘기해 주셨는데 네. 2025년에 한국에 몇 대, 글로벌리 몇 대 이렇게 좀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게 있나요? 일단 한국에 30만 대. 와, 성심한데. 10만 네. 그럼 글로벌은 삼천 몇 대인가요? 글로벌은 이제 뭐 헤아릴 수 없겠죠. 아. 네, 글로벌은 헤아릴 수 없을 것 같고 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그 일레크를 서비스하고 계신, 그러니까 또 이제 공유 자전거 널리널리 퍼뜨리고 계신 배지훈 대표님을 모셨는데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진짜 저도 앞으로 좀 더 자전거를 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열심히 해요. 네. 자전거를 일레클로. 일레클로 전기 네. 자전거 운동의 측면에서는 살짝 좀 안 될 도움이 안 될 것 같기도 하면서 네. 교통수단으로서 너무 좋은 이런 일레클 저도 많이 타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어를 조금 이제 높이고 네. 그건 또 싫어요. 전기 자전거를 타는데 굳이 그래야 되나?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오늘 홍님도 첫 촬영하셨는데 네. 뭐 첫 촬영 어떠셨는지 한번.
아, 네, 아 감사성을 저도 네 이렇게 말하면서 무슨 말 하는지도 잘 모르겠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좀 나아졌는데 처음에는 진짜 막 횡설수설하고 뭐 지금도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또 레인님이 또 스프링 살롱의 이제 주인장으로서 네. 또 이렇게 열심히 잘 이끌어주시고 또 어마어마한 대표님 이제 배지훈 대표님과 함께해서 너무 즐겁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진짜 너무 즐거웠고 저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촬영을 했네요. 그럼 일단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촬영을 하고 또 다음에 또 재밌는 대표님들, 재밌는 그리고 아이템 하고 계신 분 또 모셔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